뭐 진짜 그때 그 우리 뭐죠? 그 코딩 캠프 때 그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말도 안 돼. 나도 깜짝 놀랐잖아요. 다들 그런 게 지금 거기까지 왔나. 근데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용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말하자면 이해하는데 너무 힘들게 했는데 이 그림이 생각보다 참 설명하는 게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에. 여기 보면은 넥스트 토큰이라는 말 나오죠? 그죠? 어디 있지? 레이저. 넥스트 토큰.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요거, 서트 체인. 요거 있죠? 요것도 중요하고. 그, 랭귀지 모델. 근데 요거는 미스리딩이에요. 우리를 진짜 헷갈리게 하는 게 요거예요. pathway. 논문에 어디에도 안 나와요. 어, 이 용어 자체가. 아예 언급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설명하는 사람들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건 하드웨어 구현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컴퓨팅 할 때 그 프로세서를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운용했느냐 뭐 이런 식의 그 설명이 약간 되고 어떤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전혀. 그래서 요게 참 미스리딩 하는 그런 건데 가만히 하다 보니까 결국엔 이거예요. 팜이요. GPT를 키운 거고요. GPT 사실은 우리는 뭐 아는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저도 사실은 트랜스포머 그때 뭐냐면 그 뭐죠? 그 어텐션 뭐냐 그 멀티헤드 어텐션 구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해돼서 다들 이해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트랜스포머 자체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이번에. 결국에는 이 팜을 이해하려면 GPT를 이해해야 되고 GPT를 이해하려면 트랜스포머를 이해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거꾸로 돌아갔어요. 이 트랜스포머 다 아는 얘기지만 한번 이젠 눈에 굉장히 익숙해졌을 거예요. 이 논문이잖아요. Attention is all you need. 그래서 오른쪽에 이 논문에 나온 걸 가만히 보면요. 나머지는 다 아는 건데 attention만 요거 오렌지색 이것만 새 거고 나머지는 다 아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는 인베딩 벡터, 피드 포워드 벡터, 노멀라이징 벡터, 소프트맥스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 attention만 다른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게 네. 트랜스포머에서 쓰이는 게 사실은 RNN 대신에 쓰인 거잖아요, 여기요. 멀티헤드 어텐션이. 그리고 얘는 목적이 또 중요한 게 머신 트랜슬레이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계 번역용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인풋이 들어가고 제가 그때 사실은 그 설명하면서도 이걸 공부하면서도 전혀 이해를 못했던 게 하나 있는데 아웃풋이 오른쪽에 있어요. 이상하게. 그죠?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뭔가 참 이해하는데 힘들었는데 요번에 알게 됐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멀티헤드 어텐션을 6개 더 썼죠. 왼쪽 6개, 오른쪽 6개. 이게 그 트랜스포머예요. 이거는 머신 그 뭐죠? 머신 그 트랜슬레이션 용도로 한 거고 이거는 굳이 우리가 다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다시 그려놓은 이유 중 하나는 이 멀티헤드 어텐션이 사실은 입력으로 들어오는 임베딩 벡터를 V로, K로, Q로 이렇게 카피해 놓고서 리니어 말하자면은 그 레이어를 통과시킨 다음에 스케일드 덧 프로덕트 어텐션을 취하고 그다음에 컨캣 한 다음에 리니어하고 근데 여기에 스케일드 덧 프로덕트 어텐션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Q하고 K는 매트릭스 행렬 곱셈이고 스케일링 해주는 건 디멘전으로 노멀라이즈 해주고 여기에 마스크가 옵션으로 되어 있잖아요. 옵션. 요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거 안 써요. 여기서는. 여기서만 써요. 여기 오른쪽 디코더에서만. 그 부분이 참 그렇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음. 소프트맥스 거쳐서 메틀 머리피케이션 어쨌든 트랜스포머를 아주 디테일하게 완벽하게 이해 못했더라도 결국에는 리니어한 컨비네이션을 한 다음에 거기 뭐죠? 그 서로 연관성 그걸 해서 다시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 인베딩 벡터가 들어가면 똑같은 크기의 벡터가 나와요. 그죠? 이게 트랜스포머입니다. 근데 트랜스포머가 도대체 그럼 어떻게 동작하느냐? 이걸 좀 알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디코더를 이해해야 되는데 인코더만 우리가 보통 많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어텐션 이거 구하는 것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엔코더하고 디코더 나눠서 지금 이거 지프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걸 요거를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갈 때까지 좀 기다려 볼게요. 얘가 학습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 지금 뭐 그 불어로 된 말이 들어가서 여기에 처음 시작하는 거 스타팅을 넣어주면
여기서 I가 나오고 M이 나오고 M이 여기로 들어가 여기로 다시 A가 나오고 요게 그러니까 스튜던트가 일로 다시 오고 스튜던트 오면은 그 다음 게 이게 인퍼런스예요. 인퍼런스는 진짜 이렇게 가요. 인퍼런스는 진짜 그 소위 RNN처럼 반복은 해요. 인퍼런스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얘를 학습시킬 때는 이렇지는 않아요. 학습시킬 때는 학습은 한 방에 빵 해버려요. 그게 완전히 그 소위 트랜스포머의 장점인데 그리고 여기 그 소위 이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어텐션이 일로 와가지고 여기 디코딩 할 때 그렇지 같이 섞어주거든요. 사실은 섞어준다기보다는 그 쿼리는 여기 얘 걸 쓰고 키하고 여기 그 밸류는 얘 걸 쓰거든요. 키 V만 오죠. 그래서 이게 그 진행된다. 이런 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GPT 우리가 트랜스포머를 써서 GPT가 만들어졌거든요. 트랜스포머가 먼저 나왔고 GPT는 사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GPT는 이거 다 지워요.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그러니까 엔코더 파트 없애요. 디코더도 요건 없애요. 그러니까 엔코딩 돼서 인베딩 벡터가 들어와서 이거를 그 활용하는 거 있죠. 이거 지워버려요. 그리고 디코더만 써요. 근데 이 디코더로 그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사실은 이게 또 다예요. 알고 보니까 진짜 논문 제목을 참 잘 적었는데 Language Models are Few Shot Learner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얘네들이 학습시키는 대상은 요 디코더만 학습시켜요. 근데 지금 잘 보세요. 디코더는요. 알고 보면 엔코더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입력이 들어가서 포지셔널 엔코딩 하죠. 여기 마스크트라는 말만 바뀌었지 멀티헤드 어텐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드 포워드 하고요. 그대로 나가요. 근데 여기에는 없던 말하자면 소프트맥스가 마지막에 붙은 거 그거 하나만 다르죠. 그런데 얘는 그 소위 랭귀지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써요. 그게 뭔 말인지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훈련시킵니다. 그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훈련시킬 때는 unsupervised pre-training을 하는데 unsupervised pre-training 하니까 그냥 문장만 줘요. 말하자면 어떤 그 라벨도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문장만 주는데 문장을 어떤 식으로 학습시키냐면 처음에 S가 들어가고 처음 스타팅 코드 그 뭐죠? 그러니까 SOS라고도 많이 하죠. 스타트 오브 센텐스. 첫 번째 그 토큰 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 네 번째 단어 몽땅 다 줘요. 4,000개까지 허용하거든요. 이 단어를 한 문장에 들어있는 거를 몽땅 다 줘요. 그리고 그 반대쪽에서 이 말하자면 한 단계씩 그 다음 단계에 요 로보트가 들어가면 머스트가 나와야 되고 머스트가 들어가면 오베이가 나와야 되고 요런 그 하나씩 시프트된 그러한 단어가 이 바깥에서 생성되도록 말하자면 왼쪽으로 시프트된 거죠. 그게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에 그 디코더 그 보면요. 지금 보다시피 그 GPT 처음 만드는 거예요. 처음. 그 뭐죠? 트랜스포머 그 모양 그대로 갖고 왔을 때는 이 디코더 블럭도 6개만 썼어요. 1, 2, 6개 썼죠, 지금. 디코더 블럭 그게 트랜스포머니까 그걸 그대로 쓴 거고 요 디코더 블럭 안에서는 알고 보면은 요 2개뿐이 없는 거예요. 셀프 어텐션 그 블럭하고 그 멀티 헤드죠, 당연히. 그런데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가 그 다음에 오는 건 똑같죠. 요건 디코더 블럭이라는 건데 근데 요 부분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마스크트가 중요한 겁니다. 마스크트. 왜냐하면은 얘가 전체가 들어갈 때는 사실은 그 디코더가 동작하려면은 또 다음 단어가 이전 단어 말고는 얘가 참조할 단어가 없어야지만 그 다음 단어를 얘가 훈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그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훈련이 되기 위해서 이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그게 이거예요. 요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는 멀티헤드 어텐션 그대로예요. 똑같아요. 지금 알다시피 그 여기 보면은 그 KQV 여기 있죠. 그러니까 쿼리, 키, 밸류가 다 들어가고요. 그 쿼리하고 키하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일어나고요. 이거 스케일 되고요. 소프트맥스 결과를 밸류에다 곱해서 요 들어간 것과 똑같은 사이즈가 나오는데 요것만 다른 거예요. 마스크. 이 마스크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사실은 쿼리하고 큐 매트릭스를 곱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 서로 다른 그러니까
그 여러 개의 그 토큰들이 그러니까 수백 개가 있잖아요. 그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모든 거를 다 크로스 말하자면은 그 덧 프로덕트를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서로 참조하기 위한 건데 그 정보가 첫 단어 같은 경우에는 그 나머지와 참조된 정보가 없어야지만 말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다. 요거 두 개, 그러니까 첫 번째 까망색을 한 개만 참조하는 거고 왼쪽 거. 요 두 개는 왼쪽 거 두 개만 단어만 참조하는 어텐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텐션을 조정하는 거예요. 어텐션을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게 정말 진짜 깜짝 놀란 게 그 훈련할 때는 요 마스크만 씌우면요. 그냥 입력 문장을 다 집어넣고 한 번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할 때. 이거를 말하자면은 그 뭐죠, 리커런트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어텐션은 하나씩만, 그러니까 이전 것만 어텐션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한 방에 되는 거죠. 그게 엄청난 말하자면 효율성을 가져오는 거더라고요. 이게 말하자면 GPT가 하는 일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키웠죠. 당연히. 그 GPT 1, 2, 3까지 갔잖아요. 지금 3까지 나왔는데 GPT-2도 버전이 많았어요. 이 그림은 GPT-2 버전인데 똑같은 거를 이것만 키웠어요. 24개, 36개, 48개까지 키웠고요. 그리고 그 대신 여기서는 모델 디멘전을 좀 키웠죠. 모델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인베딩 벡터 얘기하는 건지 앞에 여기 그건지 좀 헷갈려요. 저는 한번 살펴봅시다. 근데 어쨌든 GPT-3가 나와서 난리 났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그 핫한 그게 GPT-3였는데 이 GPT-3는 그냥 키울 때까지 다 키워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얘도 버전이 여러 개 있어요. 스몰 버전부터. 근데 GPT-3의 가장 말하자면 보통 GPT-3 하는 건 얘예요. 175 빌리언. 그 정도의 그 소위 맞아. 요 사이즈가 아마 이게 모델 사이즈예요. 모델 그 파라메타 개수가 175 빌리언 파라메타를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너머로 파라메타. 얘는 그 디코더를 96개를 썼어요. 96개. 그래서 엄청 잘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제목. 랭귀지 모델 few shot. 이 부분이 정말 저는 이걸 알아내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사실은.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왜냐하면은 러닝을 안 해요. 근데 러너라고 불러요. 이게 그 부분이 참 중요한 건데 요거까지 하고 넘어갈까요? GPT-3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뭐 이런 토큰의 개수가 엄청나요. 근데 300빌리언만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 중에서 410, 19, 다양한 종류인데 어쨌든 그 단어 종류죠. 단어의 종류를 그렇게 많이 썼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저는 시간이 가장 이걸 이해하는데 오래 걸린 게 바로 이거예요. few shot learner라는 거예요. few shot learner. 근데 이게 여기서는 그 자연어 처리에서는 그냥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이게 제가 헷갈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정성원 교수님이 그때 메타러닝 같은 거 할 때 거기에 퓨샷 러닝이라는 게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 용어 써요. 거기서 쓰는 퓨샷 러너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착각하면은 진짜 큰일 나요. 왜냐하면은 거기서는 진짜 그 그라디언트 업데이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안 해요. 전혀. 그러니까 그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서 쓰는 그 퓨샷 러너의 러너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파인 튜닝이라는 건데 이거 GPT에서는 이거 안 씁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GPT가 훈련한 거는 모델 랭귀지 모델만 훈련한 거거든요. 단어 집어넣으면 다음에 뭐가 나올지만 그냥 훈련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하면은 누구든지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그 입력하고 출력, 그러니까 그 인풋 타겟 라벨 해가지고 튜닝하면 되겠지. 당연해요. 그런데 튜닝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C 오토가 들어갔으면 요 다음에 요게 불어거든요. 잘 못 읽겠어요. 루트레트 이렇게 있던데 어때 C 오토 다음에 요게 비어 있거든요. 비어 있는데 얘를 가지고 훈련시켜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그 GPT를 가지고 그러니까 얘를 집어넣고 그 반대쪽에다 이걸 집어넣고 여기서 말하는 튜닝이라는 거는 진짜 모델을 웨이팅 업데이트 얘기하는 겁니다. 그라디언트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그 단어, 페퍼민트, 그거에 대한 말하자면 불어,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그 파인 튜닝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이건 가상으로 지금 상상만 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안 해요. 아무도. 왜냐면은 GPT-3를 그 컴퓨터에 담아서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가진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세계에. 그런 그 기업이.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치즈 집어넣으면 이제 치즈가 불어로 나오겠지? 당연합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 대신 이런 방법을 써요. GPT-3예요, 이건요, 아직도. GPT-3를 공부를 안 해봤었는데 요번에 알았는데 GPT-3 이렇게 합니다. 제로샷 러닝을 해요. 제로샷 러닝이 뭐냐면 이런 그 문장을 집어넣어요. Translate English to colon. 그 다음에 치즈, 그 다음에 화살표를 찍고 끝내요. 그 다음에 답을 물어봐요. 기다려요. 그러면 얘가 답을 해요. 그게 제로샷 러닝이라고 불러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로 했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단어를 무조건 예측해요. 그런데 이 단어 예측하는 방법이 이 앞에 있는 것의 문맥을 얘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위 그 많이들 놀란 게 그거죠. 이렇게 하면 이게 답이 나온다예요. 얘가 문장이 뭐를, 그러니까 앞에 문장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원샷 러닝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예제 하나를 주는 겁니다. 예제 하나. 여기서 translate English to French 한 다음에 C 오토 화살표 뭐 루트레드 뭐라고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치즈 화살표 하면 아까 거보다는 좀 더 정확한 번역이 나온다는 겁니다. GPT가 그렇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부를 때 원샷 러닝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퓨샷 러닝을 써라 해요. 퓨샷 러닝은 뭐냐면 이그잼플을 여러 개 두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그잼플이 지금 세 줄로 늘었죠? 그 다음에 치즈를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얘는 프렌치로 번역하라는 얘기네. 알겠어 하고서 정확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퓨샷 러닝이에요.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GPT-3에서 이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팜 설명할 때 이거 계속 설명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그거 갖고 진짜 뭘 할 수 있냐? 그게 정말 한두 번 하고 된 거 아니냐? 아니란 얘기죠. 여기서 보면은 그 소위 제로샷, 원샷, 퓨샷 이거 GPT-3예요. 아직 팜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여기에 오른쪽, 그러니까 수평축이 지금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요. 얘가 10개고요. 얘가 1개예요. 원샷. 얘가 10개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그잼플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이게 그 퍼포먼스가, 애큐러시가 어떤 그 문제를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점점 그 애큐러시가 좋아지는데 지금 보세요. 1.3 빌리언 파라메타. 13 빌리언 파라메타. 그러니까 GPT-3도 모델이 스몰부터 라지 아니면 맥시멈으로 한 게 있거든요. 얘가 GPT-3 맥시마이즈 된 거예요. 175 빌리언 파라메타를 쓴 GPT-3는 거의 이 정도. 적으나 지금 노 프롬프트 있죠. 노 프롬프트. 노 프롬프트는 그 특수 목적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특수한 목적으로 파인 튜닝 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노 프롬프트는. 근데 이런 퓨샷 프롬프트를 줬을 때 이렇게 거의 정확하게 맞춘다는 겁니다. 놀랄 만한 일이죠, 이건요. 그런데 팜이라는 게 나온 거죠, 이제 작년에. 아니죠, 올해 4월인가요? 올해 얼마 안 됐어요, 이건요. 근데 얘네들은 뭘 한 거냐면 사실은 솔직히 얘네들은 할 말은 없어요. 약간 그 새로운 게 없어요, 솔직히. 뭘 해요? 근데 조금 애매한 게 하나 있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얘는 그 똑같이 그 GPT-3 그대로 따라했어요. 근데 트랜스포머 크기를 540바이트, 빌리언. 그러니까 175에서 한 3배 된 거죠, 3배. 그러니까 96개 3배면은 얼마인가요? 아마 그 디코더 그 블럭을 그 한 300개 정도 깐 것 같아요. 300개. 더, 그러니까 3배로 늘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가장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패스웨이라고 하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저는 아직도 답은 못 찾았어요. 여기저기서 찾아봤는데 너무나도 말하자면은 그 컴퓨팅 파워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에 심지어는 그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퍼드가 뭔지 모르겠는데 퍼드라는 걸 두 개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거에 커뮤니케이션이 뭐 중요하고 뭐 데이터 뭐 패시지가 중요하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얘가 말하자면 웨이트니까 얘가 메모리 하나에 올라가질 않는 거죠. 그래서 6,000개의 칩을 갖고 있는 TPU V4를 두 개 클러스터를 그 클러스터를 퍼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걸 썼대요. 그런데 그랬더니 few shot learning 아까 얘기한 거 있죠? 거기 GPT-3에서 이미 설명한 거 그게 엄청 좋아졌다예요. 더 좋아졌다예요. 모델을 키웠더니 few shot learning이 훨씬 더 좋아졌다예요.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그리고 그 breakthrough performance로 얘네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 일반적인 그 사람 여기서는 그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교재 그 내용을 주로 많이 했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논리학하고 수학 빅벤치라는 그 데이터셋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했는데 사람보다 잘한다요. 그러니까 수학하고 그 논리 문제는요. 그 초등학교 수준의 난이도는 그리고 그 뭐죠? 파인 튜닝 되고 아주 전문화된 것보다도 훨씬 더 잘하더라. 아웃퍼폼 된다. 그리고 체인 오브 서 프롬프팅이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이 부분이 또 중요해요. 체인 오브 서트가. 여기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실은 그 방점을 찍는 건 이건데 이게 그 체인 오브 서트라는 게 그 사고의 말하자면은 그 순서거든요. 사고 순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논리적인 사고를 할 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러면은 B가 A고 A가 B면 C, B가 C고 뭐 3단 논법 비슷하게 이런 논리적인 그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를 가지고서 프롬프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의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가 아까 제가 단어 그 설명을 좀 빠뜨린 게 있는데 이거를 프롬프트라고 불러요. 프롬프트. 여기 NLP에서는요. 이런 오토 리그레시브한 그러한 그 소위 그 랭귀지 모델에다가 어떤 그 질의를 하는 거 있잖아요. 또는 그러니까 답을 기다리기 위한 그 직전에 내놓는 그 말하자면 입력 그걸 프롬프트라고 부르는데 이 프롬프트를 여기서는 좀 너무 심플하게 집어넣은 거고요. 얘를 그냥 심플하게 집어넣지 말자. 체인 오브 소트를 그러니까 사고의 진행과 그 유사한 그런 프롬프팅을 넣어야 된다. 요걸 주장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굉장한 그 예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팜을 가지고 했더니 이런 겁니다. 그 얘는 그 사이즈고요. 지금 이거는 별로 이렇게 또 의미는 없는데 그 정도로 얘네들이 주장하는 거는 계산이 힘들었던 거를 자기네들이 했다는 거가 굉장히 그 방점을 찍더라고요. 우리 GPT-3의 컴퓨팅 타임은 요 정도뿐이 안 들어요. 500밀리언 아래쪽. 여기 이게 페타플롭스인데 근데 지금 얘가 3배 정도인데 3배가 아니라 훨씬 더 크거든요. 2.5 빌리언 정도로. 그리고 더군다나 저도 몰랐는데 이런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것도 있어요. 530빌리언짜리. 근데 이 메가트론 튜링이라고 부르는 건데 얘는 거의 얘의 거의 비슷한 크기거든요. 530이랑 540. 근데 얘는 싸요. 1.5 빌리언. 근데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팜이 좀 더 데이터도 많이 쓰고 더 훈련도 더 오래 시켰다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퍼포먼스도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여기 팜이 이루어낸 그 브레이크스루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바가 이건데 지금 그 여러 가지 말하자면 타스크가 있어요. 골, 스텝, 위키하우랑 잉글리시 프로벌브, 내비게이트, 매스메티컬 인덕션, 로지컬 시퀀스, 로지컬 그러니까 일종의 타스크거든요.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한 그 예제를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타스크들이 지금 여기에 이거 뭐죠? 여기 점선이 중요한데요. 점선이 그 뭐죠?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검은색 점선은 휴먼 베스트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치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요 점선 아래쪽에 그 뭐죠? 이거 더티드 파선이죠. 얘는 그 에버리지 퍼포먼스예요. 사람의. 근데 이와 같은 타스크를 그 소위 이
결국은 스케일러블 하다는 얘기를 주장하는 건데 540빌리언의 파라메타를 쓴 팜 그 GPT-3의 그 트랜스포머 훈련시킨 거 디코더 얘는 거의 베스트의 사람 베스트에 근접하고 있어요. 물론 디펜즈예요. 그러니까 타스크 디펜즈는 맞아요. 그렇지만은 몇 가지 정도는 이미 거의 뭐 사람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체인 오브 서트 프롬프트가 뭐냐? 이걸 알아야겠죠? 사실은 요거까지 번역을 올려놓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바빠서 오늘 아침에 그 클라우드 그게 망가지는 바람에 고생하느라고 요거 못했는데 이해하십시오. 지금 요거 보세요. 왼쪽에 보통 일반적인 그 이런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에 대해서 랭귀지 모델에서 스탠다드 프롬프팅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번역하려니까 좀 그러네. 여기 그러니까 질문이 들어가고 답을 주고 질문 들어가고 답을 주고 뭐 이런 식의 프롬프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예제를 주는 거죠. 예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죠? 프렌치 번역하는 거랑 비슷해요. 영어 주고 프렌치, 영어 프렌치 이런 식으로 문제답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스탠다드 프롬프팅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the cafeteria had 23 apples. If they used 20 to make lunch and bought 6 more, how many apples do they have? 그러니까 사과가 23개인데 20개 썼고요. 6개를 샀어요. 그러니까 9개만, 그러니까 20개 쓰고 6개를 구입했으니까 9개가 나면 3, 6, 9죠. 9이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50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스탠다드 프롬프팅은. 그런데 똑같은 그 엔진에다가 학습된 거에다가 이런 프롬프팅을 주자는 거죠. 이게 바로 체인 오브 서트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답을 내지 말고 답을 낼 때 어떤 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테니스볼 5개가 있는데 2캔을 더 샀는데 한 캔에 3개씩 들어있어. 그러면 몇 개게 물어보는 건데 그걸 답은 당연히 11개거든요. 지금 5 더하기 3 더하기 3 해가지고 근데 그러지를 말고 여기에 그 차례대로 논리적인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Roger started with 5 ball, 2 cans of 3 tennis ball, each is 6 tennis ball. 그래서 5 plus 6 equal 11. The answer is 11. 이런 식의 그 사고의 순서를 프롬프트로 주게 되면 얘가 학습을 해서 그 사고의 순서대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맞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장하는 바가 체인 오브 서트를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GPT-3랑 얘네들은 지금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GPT-3랑 싸워봤더니 체인 오브 서트를 그러면 GPT-3는 안 썼으니까 GPT-3는 사고의 그 중간 과정을 프롬프트로 쓴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GPT-3도 그걸 쓰면 좋겠네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팜하고 GPT-3 비교한 겁니다. 질문이,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을 좀 해놨어요. 여러분들 빨리 이해하라고. 제니퍼는 그녀의 창밖을 내다보았고 그녀의 아래에 정말 멋진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안전벨트를 풀고 화장실로 향합니다. 제니퍼는 지구에 대해 시속 300마일 이상을 여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팜은 시속 300마일은 480km/h입니다. 이건 상업용 비행기 속도입니다. 구름은 일반적으로 비행기 아래에 있으므로 제니퍼는 아마도 비행기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요. 근데 GPT-3는 아니요. 그러니까 조금 앞뒤말이 안 맞는 이런 답을 해요. 그러니까 틀려요. GPT-3는 똑같은 체인 오브 서트 프롬프팅에도 꼭 답을 하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근데 여기서 하나 좀 미스리딩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질문만 하고 답을 했는데 이거는 여기 페이퍼에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체인 오브 서트 프롬프팅을 하려면 요 사이에 논리 체계를 가르쳐주는 다른 프롬프팅이 몇 개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어펜딕스에 나와요. 그래서 이따가 어펜딕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건 스케일러블을 또 주장하는 겁니다. 팜 트레이닝 데이터는 당연히 GPT-3가 300빌리언 토큰인데 얘는 토큰 개수가 아예 다르죠. 780빌리언 토큰 썼어요. 그리고 이 그림이 뭐 대단한
무슨 뭐 반도체 설명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가만히 보니까 그 분야예요. 아트 앤 엔터테인먼트 텍스트, 레퍼런스 텍스트, 뉴스 텍스트, 온라인 뭐 등등등 굉장히 다양하게 이 양이 이만큼이라는 겁니다. 이게 전체가 한 780 빌리언. 예를 들어서 소셜 미디어에서 한 50% 가져왔고요. 나머지 등등등 이렇게 가져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 체인 오브 서트가 제일 재밌는 거죠, 사실은. 체인 오브 서트가. 근데 그 아까 그 조금 그 뭐죠? 스킵한 부분인데 여기서 보면은요. 아까 질문 요게 마지막 질문 요거예요. 제니퍼는 창밖을 내다보니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앞에 체인 오브 서트 프롬프트를 이만큼 줬어요. 이거 뭐 읽어보는데 좀 시간 걸리겠죠? 무슨 존 아이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이들이 뭐 아빠 생일 축하해요 하는데 얘가 도대체 버락 오바마보다 먼저 태어났을까요? 뭐 이런 질문인데 그냥 답변이 얘가 아니라 존이 아이들 나니까 아이들 아버지고 현재 연도가 2022년이고 버락 오바마가 취임한 연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아이들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이들이 몇 살 미만이어야 되고 뭐 등등등 하니까 예 이렇게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체인 오브 서트 프롬프팅을 써주니까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팜도 그리고 몇 가지 예제가 더 있어요. 사실은요. 여기서 보면은 근데 체인 오브 서트는 그 뭐 그걸 많이 개발하면 좋겠죠. 일단 여기 예제는 똑같은 체인 오브 서트 또 썼어요. 아까 그 예제.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질문을 했는데 역시 팜은 정확하게 맞췄고 그 소위 GPT-3는 맞추지를 못한 그래서 GPT-3보다 자기네가 훨씬 낫다. 뭐 이거를 강조하는 게 지금 요거 핵심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